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장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100% 나옵니다. 네, 100%요? 네. 100% 나온다고 보세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 네. 있어요. 이제 그 경상도 말로 하고제비라 그러고, 네, 네. 예, 그 상습 출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무조건요? 네. 제가 이번에 나올 거라 보니 뭐냐,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지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 때 뭐 지휘할 기회가 있을까요? 지휘할 기회 없고요. 본인이 뭐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릴까요? 아니거든요. 안 할 거면 지금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측근들 통해서 뭐 계속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친윤들 정리하고 뭐 새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새신의 모습을 치열하게 보여준다면 한동훈 대표가 무슨 수로 그걸 정리합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너희를 다 자르겠다. 그 대상대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가 선거를 이기냐, 네가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싸우겠죠.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한다면 이 윤핵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중 소구 정치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이번이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승부같이 될 것 같다.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뜬 소문입니까? 뭐 자주 연락은 하고 뭐 상의도 드리고 뭐 송 시장도 저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선의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8월 중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장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100% 나옵니다. 네, 100%요? 네. 100% 나온다고 보세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 네. 있어요. 이제 그 경상도 말로 하고제비라 그러고, 네, 네. 예, 그 상습 출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 그런 기회 있을 때 법무부 장관하다 비대위 준다니까 바로 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대표 출마한다니까 바로 출마했잖아요. 대선 나온다니까 바로 대선 나왔잖아요. 이 약간 그 어물전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무조건요? 네. 지금 뭐 당내 친윤들이 그렇게 아직 건재한데 네. 조직표 같은 걸로 혹시 흔들고 아유, 그 사람들은 수사받느라 바쁠 겁니다. 네, 특검 그런 여유도 없을 거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그 뭐 불려가고 이런 바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참패 예상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세요? 개혁의 쇄신에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 대선, 지선이 있잖아요. 네. 저는 대선 승리 해봤고 지선 승리 해봤고 네. 총선 승리만 해보면은 그랜드슬램인데 네.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그 전패죠. 총선 패배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은 뭐 이거는 뭐 나오지를 못했어요. 나오질 못했고 하여튼간 대선 할 때 대표직을 사실상 한 거고 네. 지선까지 이제 만약에 이번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욕쟁이 맛집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욕만 하는 할머니. 그러니까 욕만 먹고 이제 그냥 그 이 집은 음식이 맛없네가 그냥 결정지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는 치명적인 할 테니까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요, 지금 여기서 안 한다 해가지고 다 달라질 건 없어요. 아니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나올 거라 보니 뭐냐,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지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 때 뭐 지휘할 기회가 있을까요? 잊혀지는 거겠죠. 예, 지휘할 기회 없고요. 본인이 뭐 강남에 출마할 기회가 열릴까요? 아니거든요. 거의 지방선거가 마지막 기회네요. 그러니까 이번 전대가.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다음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 누우면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할걸요. 네. 언제쯤 얘기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래서 시점. 저는 뭐 그냥 안 할 거면 지금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측근들 통해서 뭐 계속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 전대 출마해서 당 대표가 돼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친윤들 정리하고 뭐 새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새신의 모습을 치열하게 보여준다면 뭐 합당이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같이 뭐 힘을 합친다거나. 한동훈 대표가 무슨 수로 그걸 정리합니까? 그거를. 예. 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라는 아주 지도력이 강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90년대 후반, 98년도 이럴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때 박근혜 부총재라고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보수 정당에 넣었지만은 의외로 박근혜 개인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로서의 기대치 있었지만은 저 사람이 당을 이끌고 뭐 선거에 승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2004년에 17대 총선 때 그때 천막당사하면서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역시 세구나 박정희의 딸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어땠냐면은
탄핵 역풍으로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121석을 지켰다.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선거의 선거의 여왕이 된 여왕이 거죠. 시작된 네.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야말로 맛집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긴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긴 그냥 맛집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꾹 누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너희를 다 자르겠다. 그러면 그 맛집도 아닌데. 그 대상대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가 선거를 이기냐, 네가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싸우겠죠. 네. 건사하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위치도.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한다면 이 윤핵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중 소구 정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또 나름 어려운 영역인데 옛날에 한동훈 후보가 했던 그 나름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네. 그래가지고 뭐 꽃이 피면 뭐가 되고 이런 뜬 언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붕 떠 있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거로 대중 정치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정치 선배로서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저번에 그 뭐 유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나름 좀 괜찮아진 것 같던데 스킬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뭐 그 유세라는 걸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제 성관을 바빴으니까요. 네. 근데 뭐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발전하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발전하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2패 정립하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번이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승부같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뜬 소문입니까? 뭐 자주 연락은 하고 뭐 상의도 드리고 뭐 홍 시장도 저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선의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홍 시장님도 이제 마지막 승부죠. 네. 여기 다른 한계점 때문에 마지막 승부죠. 마지막 승부는 어느쯤에 걸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 시장님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 걸려고 하지 않을까요? 신당 창당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말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선은 사실 신당 창당 동력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총선이나 대선이 큰 편인데 그래도 홍 시장 지선을 넘어가긴 좀 힘들잖아요. 시간 변수 때문에라도 치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